그 삼청동 안가에서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동석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A4 크기의 계엄 관련 문건, 이 문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건을 각각 건네받은 사실도 있으시죠? 예. 21-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2-2항입니다. 문건에 비상계엄 이후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이 기재되어 있던 것은 맞습니까? 시간과 장소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 시간과 장소가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와 시간으로 증인께서 이해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이해한 건 아니고 시간이 좀 나중에 지나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22-3항입니다. 당시 계엄군이 출동할 장소로 몇 군데가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문건에 2024년 12월 3일 22시경 국회, 23시경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24시, MBC, JTBC,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김어준 운영 언론사 등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특정 언론사 5곳을 각 봉쇄한다라는 취지의 시간과 장소가 순차 기재되어 있는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제일 앞부분 2200 국회 부분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5항입니다. 이건 제시하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네, 22-5항입니다. 증인께서 피고인 추가 증거 순번 180번이야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제8차 김복식 중 이제 해당 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5년 2월 13일 헌법재판소 2024 헌나 제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제8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셔서 증언하시면서요. A4 문건에 2200 국회 외에도 다른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이후 언론 보도를 보면서 MBC, 여론조사 꽃도 적혀 있었다는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한번 확인하시죠. 예. 32쪽, 33쪽, 35쪽, 54쪽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이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요거 하나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변호인들 요 증거 순번 180번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이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부동의하시는 취지는 뭔가요? 일전에도 다른 증인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재전문 진술이나 뭐 증거 능력 없는 전문 진술 등도 증거로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런 취지신 거죠? 그 부분을 좀 저 재판부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 그런 취지신 거죠? 예, 그래서 180번은 증거로 채택합니다. 예, 헌재 증인신문조서 180번 여기는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23항입니다. 그 증인께서는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에 MBC, 여론조사꽃 등의 그 장소가 적혀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건데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그 계엄군뿐만 아니라 소방청, 경찰이 단전 단수를 하는 방식으로 언론사를 봉쇄할 예정이다라는 말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예. 그런 걸 듣지를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억이 없으신 겁니까?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여론조사 꽃의 경우에는 실제 특전사 병력이 출동한 사실은 있지만 MBC의 경우에는 군병력이 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MBC의 경우에는 계엄군 출동과 관련된 지시나 내용이 아니라 단전 단수 조치와 관련된 지시나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 예, 저는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4항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건넨 전후로 증인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군에서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증언 거부하신다는 취지신 것이죠? 예.
네, 25항 묻겠습니다. 삼청동 한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상민 전 장관과 연락하거나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까? 그런 기억도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넨 문건은 결국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후속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 특히 계엄군과의 협조 사항을 기재했던 한 문건은 맞습니까? 특별히 그런 인식을 못하였습니다. 27, 28항 생략하겠습니다. 29항입니다. 증인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을 12월 3일, 좀 바꿔서 묻겠습니다. 12월 3일 저녁에 서울경찰청 집무실에 복귀한 이후 곧바로 세절기에 파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30-1항 묻겠습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이후 증인은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은 금지하고 이후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요. 삼청동 한가에서 이와 같이 민간인과 계엄군의 국회 선별 출입 방식의 통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31항입니다. 2024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저녁경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의 비아폰으로 전화를 해서 대통령님께서 청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하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하십시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때가 김용현 전 장관이 비아폰으로 증인에게 처음으로 전화해서 통화했던 때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실제 12월 3일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모임 예정이라든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언지를 받지는 못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32항입니다. 삼청동 안가 모임 이후 증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경찰청장의 관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셨죠. 예, 가지번호 생략하고 33항 바로 여쭙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9시 40분경 증인은 경찰청장 관용차 안에서 서울경찰청 경비업무 책임자인 주진우 경비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야간 근무 경찰대 기동대 현황을 물어본 사실이 있으시죠? 당시 주진우 부장한테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차 안에서 구체적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걸로 기억됩니다.